이 시간에는 보의 처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의 처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먼저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단순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순보가 하중을 받기 전에는 그 중심선이 이렇게 어때요? 수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겠죠. 그런데 이 단순보에 이 P라고 하는 이런 하중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굽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수평으로 있던 이 중심선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곡선으로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곡선으로 된 이 중심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처짐곡선 또는 탄성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형 전 보의 중심선상의 각 점에서 처짐 곡선에 이르는 수직변이란 뭐예요? 바로 변형 전에 그 수평을 이루고 있는 이 중심선에서 변형 후에 이렇게 지금 곡선으로 변형을 했는데요. 이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보의 처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의 중심선과 처짐 곡선의 접선이 이루는 각도, 그 세타를 또 처짐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렇게 곡선에서 바로 이 위치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중심선과 이렇게 이루는 이 각도를 세타를 뭐라고 한다고요? 처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내용은요, 이 보의 처짐, 이 델타 값하고요, 그리고 이 처짐각, 이 세타 값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식을 만들어 낼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보의 처짐과 처짐각을 그 해석하는 방법에는요, 먼저 그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트 면적법, 탄성 변형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나중에 모멘트 면적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한 처짐 곡선의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뭐예요? 지금 외팔부죠? 여기 지금 고정단이고 이쪽은 지금 자유단입니다. 이때 이 자유단에 P라고 하는 이런 하중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보가 중심선이 이렇게 수평이었던 것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변하겠죠? 이 선이 바로 뭐예요? 처짐 곡선이 됩니다. 자, 이때요. 보의 길이 방향을 이제 X로 놓고요. 보와 직각인 방향을 이제 Y로 놓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요. 고정 지점에서 X만큼 간 곳에 여기에서의 이 위치를 갖다가 M점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바로 뭐예요? Y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만큼의 처짐이 발생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다시 또 dx만큼, 미소 길이 dx만큼 갔을 때, 그때 이 보는 어떻게 돼요? dy만큼 더 어떻게 돼요? 더 추가적으로 처짐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처짐량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M점에 접하는 이러한 선을 그렸을 때요, 접선을 그렸을 때, 바로 이 접선과 그리고 이 수평선이 이루는 이 각도,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짐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짐각이 되고요. M점에서의 처짐각은 이제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dx만큼 가서 여기서의 처짐각은 바로 N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때 이 수평선과 이루는 이 각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d 세타만큼 더 어떻게 해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처진 각도는 세타 플러스 이제 d 세타가 될 거예요. 자, 이때요. 바로 M점과 N점에서 이 뭐예요? 곡률 반지름이 이렇게 이루는 이 각도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d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M점과 접하는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직각을 이루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N점에서 접하는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도도 바로 직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사이각이 D 세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곡률 반지름 로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곡률 반지름 로우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곡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로분의 1 이거에 대해서는
보석의 그 굽힘 응력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다시 한번 더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ds 값은 뭐예요? 바로 m점하고 n점의 이 호의 길이 값이 되죠. 그래서 이 ds 값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뭐예요? 곡률 반지름 로우 값 곱하기 그 사이값, 그렇죠? m점하고 n점 사이의 그 사이값 d 세타를 곱한 값이 되죠. 물론 여기에서 이 d 세타의 단위는 뭐가 되나요? 라디안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로분의 1, 즉 곡률 값은 어떻게 나타내어지나요? d 세타 ds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어지고요. 이 값은 다시 2i분의 m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2i 값이 바로 뭐예요? 굽힘 우리가 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값은 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값이에요. 그리고 이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단위 길이당 뭐예요? ds 이게 이 m점에서 n까지의 이 길이잖아요. 예, 이 길이분의 뭐예요? d 세타 이 사이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단위 길이당 접선 각도의 차이다. 바로 이 접선 각도의 차이가 뭡니까? d 세타죠. 여기에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 그 각도 차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d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예, 길이는 ds가 되고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접선 각도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곡률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식은 앞에서 구한 식이에요. 자, 여기에서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dx 값은 뭐예요? 아주 미소 길이에요. 대단히 작은 값이에요. 예, 그래서 이 dx 값은 미소 길이이기 때문에 이 ds는 직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ds가 이렇게 이제 호로 이렇게 이제 곡률을 갖는 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지만은 이 dx가요 아주 작게 되면은 이 ds 값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그림에서 탄젠트 세타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즉 뭐예요? dx분의 d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또한 보의 그 굽힘은 탄성한도 이내에서의 변형이므로 그 변형량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제 선형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세로축에 이제 응력 값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다가 변형률 값을 놨을 때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이제 연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때 이제 뭐예요? 비례 한도가 있고 탄성 한도가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탄성 한도 이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응력 값에 비해서 이 변형량이 대단히 적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굽힘량이 대단히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타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타 값은요.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처짐 곡선이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이 세타 값이 큰 값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타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요. 바로 이 ds 값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값은 dx로 놓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타 값이 0에 뭐예요? 수렴을 하게 되면 0에 근접을 하게 되면 바로 뭐예요? 이 ds 값이 바로 dx 값하고 같게 놓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식 A와 B에서 식 A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식 B는 이겁니다. 자, 식 A에서요. 로분의 1은 여기에서 뭐예요? ds분의 d 세타인데 ds 값 대신에 이 ds 값 대신에 뭐예요? dx 값으로 놓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식 A를 다시 쓰면은요. 로분의 1 이꼴 dx분의 d 세타 이렇게 이제 이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식 B에서요. 탄젠트 세타는 dy dx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탄젠트 세타는 바로 그냥 세타 라디안 값하고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세타 값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세타 값이 0에 가까우면은요, 탄젠트 세타 값은요, 그냥
세타 라디안 값하고 거의 같게 됩니다.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도는 뭐예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값을 갖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만약에요, 이때 이 각도가 2도라고 합시다. 예, 이 세타 값이 지금 2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탄젠스 2도 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요, 0.0349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2도를요, 라디안 값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바로 이 식에서요,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2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예, 그러면은 계산기를 눌러보면은요, 역시 같은 값이 거의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은 세타 라디안으로 이렇게 놓아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는 dy dx를 다시 쓰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예, 탄젠트 세타 대신에 세타로다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요. 그럼 세타는 dy d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y 값이라는 게 뭐죠? y 값이라는 것은 바로 처짐을 말해요. 그렇죠? 예, 바로 여기에서 x만큼 간 곳에서의 보의 처짐을 말합니다. 예, 이 y 값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x에 대해서, 예, 이 길이 방향에 대해서 이 처짐량은 뭐예요? 이 x 값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y 값을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y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y를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요. 그럼 dy dx가 바로 뭐예요? 처짐각 세타 값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이제 다시 이 세타를요, x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미분식이 어떻게 되나요? d 세타 d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d 세타 dx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요, 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타는요, 바로 위에서 dy dx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계 미분이다. 즉 두 번 미분한 거죠. 따라서 식 A로부터 바로 이 식이죠. 식 A로부터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로분의 1, 로분의 1이 바로 뭐예요? 이 값이죠. 예, 그래서 로분의 1 대신 이 값을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예, 2i분의 m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2i분의 m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에서요. 처짐각 세타 dy dx는 이게 이제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 값이 이제 극히 작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바로 이제 세타 값이라고 했습니다. 세타 라디안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이제 dy dx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처짐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이 값이 처짐각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세타 값이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약속을 했죠. 부호 약속을 했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했나요? 바로 보가 이렇게 굽힘을 일으킬 때 이때 그 모멘트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가 이렇게요. 예, 물이 이렇게 뭐예요? 물이 부었을 때 담기는 것처럼 되었을 때 그때 모멘트 부호는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물을 여기다 부으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요. 자, 이랬을 때를 이제 마이너스 부호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 먼저 그림 A에서요, dy dx는 플러스 부호가 된대요. 뭐가요? 처짐 각도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짐 각도의 부호를 약속을 할 때요, 처짐 각도가 이 방향에서 이렇게 반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처짐 각도가 발생되는 경우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처짐 각도가 발생되는 경우는 부호를 이제 플러스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처짐 각도가 발생이 될 때 이때는 부호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짐 각도 세타는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플러스 각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마이너스 각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경우 dy dx 처짐 각도는 이제 플러스 부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처짐 각도가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식 C는 바로 이 식이에요. 자, 이 식 C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하면은요.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이 돼서 보가 이렇게 굽힘을 일으키면은 그 모멘트 값은 뭐가 된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처짐 각도는
플러스 값이잖아요. 또 여기서는요. 모멘트는 플러스인데 처짐 각도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예, 시계 도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고 반시계 도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처짐 각도가. 그래서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 또는 탄성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앞 화면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한 번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처짐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EI라고 하는 것은 굽힌 강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분기호 앞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굽힌 모멘트 값이 이제 변하겠죠? 바로 위치마다에서 이 모멘트, 굽힌 모멘트 값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X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멘트 값을 구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식을요, 한 번 더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Y,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처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 적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중적분 기호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i분의 1은 이제 이렇게 적분 기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멘트 값을 x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두 번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처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이 보에서의 그 처짐 곡선의 그 미분 방정식을 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좀 숙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